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 긴급체포, 체포의 이제 이 방향 순서를 알면 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긴급체포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급하게 체포했다. 긴급체포란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바로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 체포와 함께 뭐다?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다. 그러면 체포의 요건을 볼게요. 긴급 체포 요건. 우선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됩니다. 긴급 체포의 경우에도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요.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과 동일하게 상당한 범죄 혐의는 요구됩니다. 구속과 동일하게 상당하게 범죄 혐의는 요구된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고 체포에 긴급해야 되겠죠. 지금 안 잡으면 잡을 수 없다. 긴급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발견, 어쩌다가 마주쳤다. 긴급을 요한 다음은 피의자를 우연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연하게 발견한 경우 바로 잡는 겁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연하게 발견할 때 바로 긴급하게 체포한다. 또 하나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사형이라든지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자, 중대해야 되는데, 자, 긴급 체포 요건에 보면 사형과 무기 장기 3년인데 이 부분 설명 좀 할게요. 이 징역은 사람을 잡아놓고 일도 시키는 게 잡아놔서 일도 시킨 게 징역이죠. 그러면 징역은 최하 1호 한 달부터 최고 30년까지입니다. 30년. 한 달 이상부터 30년까지가 징역입니다. 징역. 이렇게 한 달에서 30년까지가 징역인데 장기 3년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범죄형을 보면 절도를 범한 자, 사기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1년 이상, 죄를 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죄명을 보면 1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란 게 뭐냐면 장기란 게 뭐냐면 이 앞에 거는 이걸 단기라고 합니다. 단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그렇기 때문에 장기란 거는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3년 이상만 들어가면 뭐다? 긴급체포 요건이 되는 거예요. 죄명 중에 절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5년 이하니까 장기가 5년이죠. 이 5년 안에는 3년이 들어가죠. 긴급체포가 되는 거예요. 장기 이렇게 단기 말고 장기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범죄가 긴급체포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딱 2개 있죠. 그것만 우리만 알면 된다. 왜냐하면 모든
형법의 범죄는 대부분 뭐한다? 긴급체포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의 죄명을 보면 장기 3년 안 걸리는 범죄는 없다. 2개만 빼고 다 걸린다. 따라서 대부분 범죄는 다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체포의 필요성. 자, 도망을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도망 및 증거인멸, 증거를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된다 해서 김중필. 과거에 뭐 김종필 정치인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김중필 이렇게 긴급하고 중대하고 필요하다. 김중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필. 자, 긴급체포 요건 김중필입니다. 긴급체포 요건 김중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김중필. 다음.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대부분 범죄가 다 긴급체포할 수 있다겠죠. 장기 3년에 맞추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어요. 폭행, 단순 폭행, 단순 도박은 3년 이상의 3년 장기 3년 안 됩니다. 2년 이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과 도박만큼은 뭐 한다?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폭행과 도박은 긴급 체포할 수 없다. 하지만 법에서는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이기 때문에 뭐다? 3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긴급 체포 대상이 된다. 상습적인 거는. 하지만 우리가 정리하면 단순한 도박, 단순한 폭행은 긴급 체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긴급 체포하면 긴필이다. 특히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사형,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장기 3년 이상. 장기 설명드렸죠? 인중필 중에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죄다. 그래서 3년 이상이 안 된 폭행이나 도박은 긴급체포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중필. 긴급체포 요건의 판단. 체포 당시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죠. 교수님, 사람을 급하게 잡는데 그렇게 따질 수가 있을까요? 맞죠? 모든 걸 따질 수는 없어요. 따라서 상황 판단해야 됩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긴급 체포더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긴급 체포가 아니더라. 이게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합니다.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긴급 체포감이다. 경찰관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경찰관이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도박은 긴급 체포가 아니죠. 근데 이 도박 사범이 앉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판돈이 20억이에요. 20억. 자, 판돈이 220억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누가 봐도 도박이 긴급 체포 요건은 안 되지만 상습 도박으로 볼 수 있겠죠. 20억이면 이 사람 고수다. 많이 했다. 하고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판돈 20억짜리를 놓고 초범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역시 누가 봐도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누가 봐도 20억짜리 판돈이 있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그런 판단할 거예요. 합리적 판단.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긴급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 즉, 합리성을 잃었던 거는 현장에 나갔는데 3,000원짜리 도박을 하고 3,000원짜리. 한 돈이 3,000원이야. 근데 인상이 험악해. 그래서 긴급 체포해버렸네? 이런 거 안 되죠. 누가 봐도 외모 보고 판단하거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한 돈도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이걸로 3,000원짜리로 긴급 체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런,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긴급 체포 요건은 중요한 거. 현장 상황을 보고 체포 당시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긴급 체포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을 체포할 때 당신을 절도, 상습 절도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명을 고지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변명까지 했으니까 바로 긴급 체포하죠. 자,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라고 그랬죠? 자, 체포해서 사람을 오면 경찰관은 즉시, 자, 즉시 사람을 잡아온 거니까 즉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체포했다는 원부에 기재를 하고 검사에게 긴급 체포하는 승인이란 거는 했으니까 오케이 해주세요 하고 검사에게 요청하는 거죠. 즉시 긴급 체포서를 즉시 만들자마자 바로 즉시 검사에게 보냅니다. 승인을 받습니다. 벌써 즉시라는 말이 두 번 나왔죠.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긴급 체포가 승인이 되면 검사는 긴급 체포를 통지합니다. 긴급 체포를 했다는 것을 법원에 30일 이내에 한 달이죠. 통지를 나중에 해줍니다. 30일. 그리고 긴급 체포했으면 조사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신청하든 풀어주든 둘 중 하나 되겠죠. 그죠? 이런 절차로 간다.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긴급 체포서는 경찰이나 검사가 잡아오면 즉시 작성하라고 그러죠. 즉시. 사람을 체포했기 때문에 신병의 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해서 긴급하게 승인 요청해야 되겠죠. 하는데 이 긴급 체포서에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사유로 체포했다 하고 범죄 사실의 요지, 긴급 체포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긴급 체포서를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검사에게 다시 한번 즉시 긴급 체포 승인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올려야 되겠죠. 다음 긴급 체포를 했다면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즉시 승인 건의, 경찰관이 긴급하게 긴급 체포서를 작성한 다음에 바로 즉시 검사에게 승인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은 즉시나 뭐 비슷한 얘기지만 지체 없이 한시도 망설임 없이 서면으로 등기를 보내줘야 되고 구두로 전화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서면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 보내면 안 돼요. 말로 했다고 전화로 했다고 해서 인정된 게 아닙니다. 긴급체포 통지는
바로 가족들에게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관은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 석방보고 및 통지. 경찰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냥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승인 건의하고 즉시 풀어준 경우에도 즉시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석방해 준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고 체포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고, 그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 그래 풀어줘라 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어디에? 법원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한 달 안에 통지해 줘야 됩니다. 즉 경찰관이 피의자를 잡아오면 긴급체포하면 즉시 긴급체포서를 쓰고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고 즉시 승인 건의를 받고 또 풀어주면 즉시 검사에게 석방 보고를 하고, 검사는 이러한 결과를 한 달 이내 30일 내에 법원에 통보해 준다. 그 다음에 경찰관은 지체 없이 가족들에게도 잡아왔다는 내용을 서면 통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긴급체포의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한다고 하면, 이 앞에 틀어놓고 할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경찰관이 긴급하고 중대하고 필요적일 때, 긴중필일 때 긴급체포를 한다. 체포할 때는 당시 상황을 참고해서 한다. 합리적 판단해서 긴급체포를 한다. 긴급체포를 했으면 경찰관은 가족들에게 지체 없이 체포 통지를 해줘야 되고, 서면으로 즉시 긴급체포서를 만든 다음에 검사에게 즉시 검사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 건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검사는 법원에 30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긴급체포의 어떤 규정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